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군대를 전역한 신체 건강한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한두 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머리가 아파 취직까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누나하고 예전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는 누나가 한 명 또 있습니다. 누나랑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은 누나인지라 저한테도 잘 대해줬어요. 저랑 알고 지낸 지도 오래였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누나랑 같이 해서 자주 놀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 먼저 시작한 누나가 첫 월급 타고 저한테 옷 선물까지도 해준 적이 있어요. 어쩔 땐 제 친누나보다 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군대가 있을 때 그 누나 혼자서 따로 저를 면회올 정도로 가깝게 지낸 누나입니다. 그리고 이 누나와 있던 일을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같은 기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누나가 일전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때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누나 취향이지 않겠나 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전에 쓰던 기종하고 달라서 손에 익지 않아 불편하다고 저한테 투덜댔어요. 거의 친누나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누나가 얼굴이 연예인같이 생겼습니다. 주먹만한 얼굴의 비율이 엄청 좋아서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 다른 남자들이 저를 부럽게 쳐다볼 때도 있고 연예인 해보지 않겠냐고 길거리 캐스팅을 받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뭐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 솔직히 몇몇은 사짜 냄새가 가득 나기는 했지만 정말 예쁜 거 하나만큼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남자도 많아서 어떻게 이 누나를 한번 해보겠다고 우냐우냐 해주고 떠받들어주면서 공주처럼 대접을 해주니까 이 누나가 사실 좋은 점도 많지만 이 누나 성격만 놓고 본다면 성깔이 조금 있고 콧대가 아주 높은 편이에요. 자기 이쁜 거 알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가끔씩 이 누나가 누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한테 하는 거 보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워낙 특수한 경우다 보니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막무가내인 성격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나가 애초에 저한테 핸드폰 바꾸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게 좋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설명을 해놓고 저한테 제가 잘못 골라줘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따지니 제가 해결을 못 해주면 뭐 누나 대신 환불을 해주던가 다른 걸 사주던가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나가 이쁜 건 이쁜 거고 저는 워낙에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크게 없었어요.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쓰라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핸드폰이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땡깡 부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줄 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쁘다고 살 때는 언제고 불편하다고 그걸 저보고 책임지라니 어이가 없었죠. 저도 핸드폰 바꿀 때가 되기는 했는데 이 누나가 산 게 핑크색이라서 제가 대신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나가 원하는 기능들 다 확인해가면서 최대한 잘 알아봐주며 산 건데 그런 기능들은 보지도 않고 당장 쓰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투덜대니 저도 살짝 빈정이 상했던 거예요. 원래는 자기 스스로 뭐 알아보고 하는 거 하나도 없는 누나인데 인터넷에서 뭘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떻게 돼서 자기가 쓰기 편하게 바뀐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방법이면 충분히 해결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컴맹인 누나가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누나가 자꾸 저한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 집에서 나와가지고 취직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나가 살던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못해도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누나 보고 핸드폰 들고 우리 집으로 오면 제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누나도 당장 오기에는 엄두가 나지를 않았는지 그럼 시간 나면 들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누나가 찾아왔어요. 어디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는 건지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이 누나가 성격이 공주병이라서 그렇지
정말 외모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저도 남잔데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 동생 말고는 아무것도 못 되는 건가 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누나가 핸드폰을 저한테 넘겨주고는 근처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저녁 때쯤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가져갈 테니 저녁 전에 끝내놓으라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하기 편하라고 이미 벌써 비밀번호 같은 거는 다 초기화시켜서 없애버렸더라고요. 이 누나가 은근히 이렇게 사소한 데서 남을 배려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이 누나가 저희 또 다른 누나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기는 했는데 또 막상 누나가 1시간 거리를 찾아와서 부탁한 일인데 누나의 부탁을 먼저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누나 핸드폰에다가 전원을 넣었습니다. 전원을 넣고 핸드폰이 켜지는 걸 기다리다가 잠깐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누나 핸드폰의 알림음 소리가 연속해서 들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핸드폰을 옛날에 쓰던 폰으로 바꿔놓고 저에게 맡겨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스릴감이 제 몸을 감싸더라고요. 사실 핸드폰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물건이고 남에게 보이기 껄끄러운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나가 절 미안답시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다 해제해 놓은 상태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속속들이 모든 걸 꺼내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누나를 여태 알아오면서 연애 상대를 가장 친한 친구인 우리 누나한테도 말을 해준 적이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만드는 사람이니 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핸드폰이 켜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 누나 핸드폰의 사진첩부터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열리는데 정말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귀로 직접 들리는 것 같을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진첩을 열어보니 이게 누나의 사진첩인지 아니면 누나가 키우는 고양이 전용 사진첩인지 정말 고양이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김이 빠지고 실망스러웠죠.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 누나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이 누나의 메신저를 확인해보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신저를 확인하면 이 누나가 따로 연락하는 남자가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 예상은 적중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누나와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확인한 대화창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누나 남자친구인 줄 알았냐고요? 메신저로 그 남자들하고 주고받은 사진들만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짐작할 정도였으니까요. 고양이밖에 없는 사진첩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누나가 그 남자들을 위해 준비한 엄청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한테 남자들이 벌벌 기다 보니 엄청 콧대 높고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핸드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이 다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동시에 어떻게 2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느냐는 거였지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을 만나도 한 바퀴를 다 돌리려면 20일은 걸리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20명이 넘었기 때문에 20명이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던 누나의 사진을 다 구경하는 데만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이 엄청 흘렀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돼서 누나가 볼 일이 끝나고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죠.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보니까 남들은 얼마 안 걸리던데 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서 아직도 안 끝났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하지만 또 투덜대면서도 얼마나 걸리냐고 하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고 음식도 포장해오고 음료수도 몇 개 사왔어요. 악마 같은 천사가 바로 이 누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나가 아까 봤던 사진들하고 겹쳐 보이니까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을 인지를 한 건지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끝내주겠다고 하니 이 누나는 저한테 경계심도 없는지 제 침대에서 이내 잠이 들더군요. 정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남잔데 얼마나 편하면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까지 잘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사이기도 했고 저를 믿는다는 말이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부랴부랴 다 끝내주고 누나한테 핸드폰을 돌려주니 누나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건드려 보더군요. 적당히 만지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진 건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우물쭈물대고 있으니 누나는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에 술이나 한 잔 사주겠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나가 나가니까 제 방 안에서 누나가 뿌린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금까지 누나가 졸고 있던 제 침대에 몸을 던졌는데 베개에서 은은하게 누나의 샴푸 향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 자동적으로 누나 핸드폰에서 봤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큰 결심을 하고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한테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데 언제 또 와서 술을 사주겠냐고 말하고 지금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누나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내 방에 있던 누나인데 밖에서 보니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누나가 그날따라 엄청 꾸미고 오기도 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벌써부터 누나가 아까 본 사진들의 모습과 겹쳐서 너무 달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평소보다 술을 더 급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누나한테 누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떻게 다 큰 남자 집에 찾아와서 무방비 상태로 잠에 들 수 있냐 뭐 이런 걸 따져 물었죠. 누나가 저보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외롭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이 엄청 서운하게 들렸는지 제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누나처럼 예쁜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20명도 넘는 남자들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 하면 안 되냐고 20명이나 21명이나 뭐가 문제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웃더라고요. 제가 누나의 비밀을 알게 된 걸 가지고 당황을 할 줄 알았는데 저라면 그 사진을 다 봤을 줄 알았다고 하면서 태연해하는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때는 여태 마신 술이 확 캘 정도였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를 낱낱이 다 보게 된 감상이 어떠냐고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이젠 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믿져야 본전이고 아니면 그냥 누나 한 명 사라졌다 생각하려고. 누나 예쁜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라고 하면서 대화의 수위를 제가 일부러 더 높여갔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도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무슨 속셈으로 저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는지 싹 다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진을 주고받은 그 남자들은 자기가 새로 만든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남자친구인 척을 하면서 사진을 보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누나의 비밀을 알아서 파헤쳐 주기를 기다리고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미 누나는 오래전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남자로 생각할 때쯤에는 이미 너무 오래 알아서 누나 동생 아니고는 더 발전할 수 없는 관계인가 싶어 아쉽기까지 했다네요. 일부러 혼자서 저 면회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자기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싶었는데 정말 끝까지 동생인 척만 해서 누나도 많이 서운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 누나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오래 지내서 그게 호감인지를 몰랐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누나는 제가 누나를 여자로 받아들일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 그 작전은 제대로 들어먹힌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거기 앉아서 소주 한 잔씩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밖으로 나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두 사람의 인연의 회포를 풀었어요. 자취방 침대를 봐야 한 사람이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곳이었는데 오히려 그 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가 구경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운데 그건 왜 지우냐고 했더니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꽉꽉 채워서 저에게 새로 보내주기 시작할 테니 오래된 건 필요 없다고 저보고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나하고는 지난 여름보다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누나가 이제는 제 여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더러운 성질이 어디 가거나 한 건 아니네요. 공주님 대접이 당연한 누나 기분 맞춰주느라 고생도 하고 있지만 서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이이니만큼 한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이 만남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